계란 하루에 하나씩은 꼭 챙겨 드시죠? 그런데요. 그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심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친구분이셨던 김노인 회장님 얘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씩 꼭 챙겨 드셨다고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계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충격적인 말에 다들 깜짝 놀랐죠. 계란이 그렇게 무서운 음식이었나요? 아닙니다. 잘못 먹어서 생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노인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 피해야 할 조합, 하루 권장량, 계란의 진짜 효능, 그리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치명적인 실수들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평소 계란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셨던 어르신들,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대로 알고 드시면 최고 보양식 중 하나가 달걀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진짜 약처럼 드시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계란은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루테인까지 작은 껍데기 속에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왜 위험하다고 하냐고요? 나이에 따라 소화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올해 70 넘으신 김 회장님은요, 예전처럼 식사하시다가 체한 것도 모르고 그냥 넘기셨어요. 그러다 계란 2개 드신 게 결정타가 된 거죠. 노인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적어져서 단백질 분해가 느려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계란 흰자가 위에 오래 머물러 가스를 만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까지 답답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복부팽만 때문에 장내 압력이 증가하고 혈압 상승까지 가는 식으로 심혈관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계란 섭취량을 꼭 조절하셔야 해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전엔 괜찮았는데 지금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바로 몸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계란 먹을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른자 다 빼고 흰자만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노른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달라요. 노른자에는 콜린,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같은 뇌 건강과 면역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문제는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어요. 이게 많은 양이냐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요. 계란 2알만 먹어도 하루 기준을 거의 채우는 셈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은 노른자 과다 섭취 시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있는 70대 어르신이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먹고 있다가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치솟은 사례도 있었어요. 계란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잖아요. 밥에도 올리고 김치찌개에도 넣고 심지어 꿀이나 우유에 섞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말이에요. 계란이라고 아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속이 안 좋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날 있으셨죠? 그게 바로 음식 조합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 있어요. 한 예로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은 계란 먹고 나서 미역국을 곁들였는데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역은 섬유질이 아주 많아서 소화가 느린데 거기에 단백질 덩어리인 계란까지 같이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 시간이 늘어나서 가스가 생기고 복부팽만감이 생깁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콩과 함께 먹는 경우예요. 두부나 청국장이랑 계란 같이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은 콩류의 많은 비오틴, 비타민 B7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피부염, 탈모,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차가운 음식이랑 같이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냉면, 냉죽, 심지어 차가운 밥이랑 먹는 것도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정리해 드릴게요. 계란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따뜻한 밥, 익힌 채소, 기름기 없는 국과 함께 드시는 게 좋고요. 미역, 두부, 콩, 냉면, 찬밥 같은 조합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은 어디나 어울리는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맞춰야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계란 까고 나면 껍데기 그냥 버리시죠? 근데요. 그 껍데기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잘만 활용하면 뼈 건강에 도움되는 천연 칼슘제가 될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먹는다고요? 처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계란 껍데기의 90% 이상이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칼슘 영양제의 주성분이랑 똑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 1g에 약 800에서 1000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은 골다공증 걱정 많으시잖아요.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뼈가 부서지기 쉬워지고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유 할머니는 한 번 넘어지셨다가 고관절 골절로 6개월 넘게 병원에 계셨어요. 그 뒤로는 계란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갈아분 말로 만들어 따뜻한 물에 조금씩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우선 깨끗이 씻은 뒤 오븐이나 팬에 10분 정도 구워 살균한 다음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하루 일지 이하로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신장 질환이나 칼슘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은 무턱대고 드시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계란은 속 내용물만이 아니라 껍데기까지 활용하면 진짜 버릴 게 없는 보약이 됩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노른자는 건강에 도움도 되지만 체질과 질환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만 풍부해서 소화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흰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계란 1개 정도로 조절해서 꼭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요약하자면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분은 조심, 흰자는 단백질 섭취 목적이라면 적당히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반숙 계란 많이들 좋아하시죠? 노른자가 부드럽고 고소해서 입에 착 감긴다고요. 근데요, 그 반숙 속에 살모넬라균이라는 무서운 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살모넬라균은요, 음식물 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에요. 특히 깨지거나 금간 계란 껍질 혹은 충분히 익히지 않은 반숙 계란에 자주 발견됩니다. 이 균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먼저 고열과 설사, 심하면 구토와 복통, 심각하면 온몸에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훨씬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 CDC 보고에 따르면요, 살모넬라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래요. 더 무서운 건요, 이런 감염은 먹고 나서 6시간 3일 뒤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도 어렵죠. 한 번은 우리 동네 박 노인분이 계란장 먹고 속이 더부룩해서 그냥 소화 안 된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살모넬라 감염 초기 증상이었던 거죠. 그냥 배탈인 줄 알고 넘기다가 탈수로 쓰러지셔서 응급실까지 가셨습니다. 계란이 나쁜 게 아니라 덜 익은 상태로 먹는 방식이 위험한 겁니다.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노른자가 단단히 굳은 상태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껍데기가 금 같거나 더러워 보이면 무조건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셨다간 병원비가 훨씬 더 듭니다. 계란을 언제 드시든 몸에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계란은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노인분들은 위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공복에 계란을 바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공복 상태에서 기름기 많은 계란 프라이나 반숙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크고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아침에 빈속에 계란 드시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 나셨던 적 있으시죠? 그게 위에서 소화를 잘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를 한 뒤 30분 1시간 아니에요. 이때는 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져서 계란의 영양을 잘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저녁 늦게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계란 속 단백질은 위에서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단백질 섭취 시 위장 활동이 저하되어 숙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 박 할아버지께서 매일 저녁 계란 하나 드셨는데 자꾸 자다가 체에서 깨고 트림 나고 속이 쓰렸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드시도록 바꾸신 후엔 속도 편하고 밤잠도 푹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계란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탈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식사 후 30분 1시간 내에 반드시 익혀서 따뜻한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란은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예, 계란은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하루 섭취량은 정해져 있어야 해요. 특히 노인분들에겐 과다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 한 알당 186mg나 들어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선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를 300mg 이하로 권장하거든요. 그 말은 계란 노른자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60%를 넘기는 셈이에요. 서울 성모병원 심장내과에서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있는 분은 하루 1개 이하, 건강한 분도 하루 12개까지만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옆집 사는 이 할머니는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삶은 계란을 3개씩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중성지방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란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 이상은 오히려 혈관 막을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반 개에서 1개만, 노른자는 반쯤만 드시고 흰자만 더 드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이나 당뇨, 심장병 있는 분은 하루 반 개 1개 미만, 건강한 분도 하루 1개 정도, 많아도 2개 넘기지 않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계란 없이 다른 단백질로 바꿔주는 단백질 휴식일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몸은 너무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오히려 흡수를 줄이기도 하거든요. 좋다고 너무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해가 됐네.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계란도 적당히 똑똑하게 드시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계란 어떤 사람에겐 보약인데요. 어떤 분들에겐 정말 독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사람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경로당에 계신 김 할아버지는 계란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하세요. 살짝 지치실 때 계란 노른자 하나에 따뜻한 밥 한 숟갈이면 속도 든든하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면 옆에 계신 박 할머니는 계란만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고 트림이 나고 설사까지 하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기엔 기저질환과 소화 능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담낭쓸개에 문제가 있거나 지방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계란 노른자에 든 지방 성분 때문에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위염이나 장염 이력이 있는 분들,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계란의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해서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백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계란 흰자에 포함된 단백질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계란을 피하거나 익혀서 소량만 드셔야 해요. 한 대학병원 영양팀 보고에 따르면 노인 중 약 810%는 계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잘 먹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본인 몸 상태에 맞춰 음식은 다르게 먹어야 하거든요. 계란이 보약이 되려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최근에 소화는 잘 되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맞춰 먹는 약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은 건 없어요. 계란은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끝? 절대 아닙니다. 보관법과 조리법이 잘못되면 계란이 영양식이 아니라 위험식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 우리 동네 이 할머니가 계란장 조림 해놓고 일 동안 계속 드셨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조리한 계란을 냉장 보관 없이 상온에 놔두셨던 거예요. 계란은요, 껍데기만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섭씨 20도 이상만 돼도 살모넬라균이 엄청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조리한 계란은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되도록 3일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안전해요. 또 껍질째 씻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깨끗이 씻는 게 좋은 거 아냐? 하실 텐데요. 껍데기에 묻은 세균이 씻는 과정에서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은 바로 쓰실 때만 씻고 그 전엔 그냥 껍질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 게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문 쪽에 넣지 마시고 안쪽 깊숙한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자주 열고 닫히기 때문에
온도가 들쭉날쭉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할 땐 노른자와 흰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충분히 열을 가해 주셔야 해요. 살짝만 익힌 반숙 계란은 겉은 괜찮아 보여도 속엔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계란은 참 착한 음식인데 보관이나 조리를 잘못하면 아주 무서운 음식이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었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셨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계란을 보약처럼 먹는 황금 공식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루 섭취량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하루 반 개 1개 이하. 건강한 분도 하루 1개, 많아야 2개까지만 드세요. 노른자는 반쯤 드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시간. 아침 공복엔 피하고 아침밥 먹고 30분 1시간 뒤가 딱 좋습니다. 저녁 늦게는 피하셔야 위에 부담이 덜 가요. 조리 방법도 중요하죠.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보단 완숙, 프라이는 기름 없이 굽듯이 살짝만. 삶은 계란은 찬물에 삶고 중불에서 10분 이상. 보관할 땐요.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껍데기 안 씻고 넣고 조리한 건 2시간 안에 냉장 3일 안에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다른 단백질 음식과는 겹치지 않게 예를 들어 콩, 두부고기랑 같이 드시면 오히려 흡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끼엔 계란 하나 정도만 단백질로 넣는 게 좋아요. 이렇게만 드시면 계란은요 정말 노인분들께 최고의 단백질 보충제이자 두뇌 건강, 면역력,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보약이 됩니다. 비싼 보약보다 하루 계란 하나 제대로 먹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계란 하나 그냥 흔한 음식이라 생각하셨을 텐데 조금만 다르게 먹어도 몸에 약이 되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긴 습관이 몸에 쌓여서 병을 부르기도 하고요.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면 언젠간 병원 신세 지게 되는 날이 꼭 오더라고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모두 기억하긴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계란은 하루에 하나 정도만. 둘째, 꼭 완전히 익혀서. 셋째, 속 편한 아침 시간에 드시기. 이렇게만 지키셔도 계란은 여러분께 든든한 보약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도 한번 식습관 다시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꼭 챙겨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오늘도 계란처럼 든든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